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오늘은 학꽁치 채비법, 운영법. 자, 초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현재 헷갈리고 있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채비들이 많이 나와 있고, 현재 가보면 현지꾼들도 각종 좋다고 하는 개인적인 선호하는 그러한 채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놈는치, 그 다음에 빨딱지, 뭐 카고로 하는 거, 카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큰 것도 있고, 연주찌로 매 까닥해서 5개, 6개에서 막 발포치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년간은 학꽁치 낚시를 현장에서 무수히 수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초보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입질을 좀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쿨러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쪽의 채비법을 좀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제가 즐겨 쓰고 있는 게 이제 카멜레온치, 그 다음에 카멜레온치를 가지고 이제 쌍바늘로 이번에 새롭게 튜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쌍바늘 채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이제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플로트 채비. 이거는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소시지처럼 손가락처럼 굵죠. 길이가 한 5cm 그 정도 됩니다. 멀리서도 굉장히 잘 보이죠. 근데 얘는 강력한 입질이 오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찌하고 같이 나란히 누워있다가 찌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기니까 누워있다가 입질 오면 이렇게 씁니다. 자, 서서 내려가죠. 이건 강력한 입질이고, 대부분의 보통 입질은 찌랑 흘러가다가 어느 한쪽으로 얘가 회전을 합니다. 휙. 아니면 약간 들쳐서 샥 회전을 하거나, 아무튼 변화가 생깁니다. 무조건 입질입니다. 그게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자, 얘는 이제 연주찌입니다. 연주찌도 이제 시중에 있는 그런 연주찌가 아니고 상당히 큽니다. 뭐 2cm, 3cm 그 정도 크기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간색, 노란색이 있고, 플루트도 빨간색, 노란색이 있고요. 왜냐하면 흐린 날과 맑은 날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어떤 시각을 보는 것에 따라서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쓰죠. 일반 기울찌와 소형 막대찌. 자, 이렇게 채비가 되어 있고, 그럼 현재 5가지죠. 그 다음 이제 오늘 시간에 조금 중점적으로 다른 채비는 한 번씩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채비하고 설명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오늘은 새롭게 선보이는 이 채비입니다. 자, 카고찌입니다. 카고찌인데 초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카고찌입니다. 카고 앞에다가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발포치 같은 것들을 가장 심플하게 딱 2개만 해서 시야의 확보도 잘 되고 입질 파악도 빠르고, 그 다음에 밑밥을 보통 다 멀리 원투를 쳐야 되는데 장타를, 자, 장타 치기도 좋고, 아니면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가족끼리 갔을 때 민장대에다가 여기 도래가 다 돼 있으니까 도래만 묶어주고 바늘하고 목줄만 묶어주면 이렇게 짱대로 앞에서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도 쓰기 좋고 입질이 하기 편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다 테스트 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원투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밑밥을 꼭 닫고 닐로 캐스팅 해가지고 뿌리면 한 20에서 25m 제 기준입니다. 초보분들 좀 덜 나갈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40m 정도까지 50m 멀리 날려야 된다 그러면 본인들 원줄을 쭉 내려서 거기다가 던질지 같은 거, 뭐 제로치든 비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걔는 던질 역할만 하는 거니까. 자, 거기에 조수고무 달고 줄을 조금 내려서 얘를 바로 묶으면 되죠. 얘 돌에 돼 있으니까. 구멍찌는 말 그대로 던지는 역할, 서밍 걸어서 일자로 쭉 펴주면 여기 있는 카고에서 밑밥이 확 풀리고, 밑밥이 확 풀리면 살짝 다시 채비 정렬 하면서 이 발포치, 첫 번째 발포치를 그 중심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럼 완전히 동조가 되는 거죠. 그 목줄이 뭐 50을 줬든 1m를 줬으면 천천히 펴지면서 입질 오면 첫 번째 발포치가 푹 내려갑니다. 그때 챔질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에서 물 경우, 빈장대로 뭐 자대 낚시를 할 경우, 자, 그럴 때는 현재 이 도래에 바로 묶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채비를 이제 처음 봤으니까 물에 잠깐 던져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밑밥을 넣어서 컵에 담갔을 때 풀리는 정도도 한번 보고요. 그런 것만 그냥 안 봐도 되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 채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영상을 보는 날로부터는 쇼핑몰에 올려져 있겠죠. 자, 그라제라 피싱에 뭐 소형 카고, 뭐 2단 발포, 뭐 그 정도 어떤 이름으로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 알 거고요. 얘네들은 3개가 한꺼번에 묶어져 가지고 쇼핑몰에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자, 매장에도 걸어놨으니까 오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쇼핑몰도 구매할 수 있고, 이 제품도 편하게 구매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뚜껑을 한번 딱 닫으면 절대 위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폐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꽁치 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고 새롭게 선보이는 이 제품도 간략하게 테스트하며 설명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학꽁치 초보조사님들 또는 학꽁치 매니아분들은 영상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끝까지 쭉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으니까 시작을 하죠.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매장이나 쇼핑몰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카고찌로 만든 거 큰 거 작년에 이거는 한번 넣으면 여러 번 씁니다. 이 안에 넣으면 천천히 빠져나오고, 이거 회전시키면 출구를 크게 했다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중간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 이건 또 설명을 했으니까 아실 것 같고, 자, 구멍치도 있고, 자, 막대치로도 있고, 이렇게 본인이 편한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있어서 양쪽 다 쓸 수 있게 자,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 길이가 주는 이 면적, 그럼 이제 구멍치와 이거는 현재 플로트 노랑입니다. 얘가 이렇게 오면 플로트 빨강이 되는 거고, 본인들이 편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로트 빨강도 있고 노랑도 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기울지 연주지. 자, 기울지 플로트, 소시처럼 긴 거는 기울지 플로트라 이름을 부르고, 색상은 노랑과 빨강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기울지 연주지 노랑도 있을 거고 빨강도 있을 거고, 이 안에 두 개로 드는 것은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혹시 개인에 따라서 채비법이나 다른 게 있으면 그냥 활용해 보시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없다 해서 이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로 혹시 모르니까 소비자들의 심리를 몰라서 그냥 추가로 넣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뭐 제품이 잘못된 거거나 누락된 게 아니고 서비스 드리는 게 품절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자, 이거는 연주치도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현재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소형 막대치 잘 아시겠죠, 그것도.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선보일 제품이 이제 이거죠. 자, 이건데, 자, 2개를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가지고는 모든 채비들이 불안하니까 보통 2개, 3개를 가지고 다니죠. 자, 노란색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딱 별도로 한 개씩 낮게 포장해서 다시 지퍼백에 넣어놨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빼서, 이게 전체죠. 다 보일라나요? 연주지, 노란색 연주지, 찌멈춘봉. 자, 여기에 이제 밑밥을 넣는 거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우리가 밑밥을 밑밥 주걱을 떴을 때 딱 한 주걱이 들어가는 딱 그 용량입니다. 자, 이런 보통 기울지, 이게 지금 기울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크기인데, 자, 이 기울지 크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고, 자, 이 뚜껑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후크가 딱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분리해서 밑밥을 넣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얘는 안에 들어가면 회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닫히고, 자, 지금은 이렇게 망이 가운데가 있죠.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자, 넓어집니다. 분출되는 게 조금 더 적게 나오겠죠. 이렇게 돌리면 조금 더 커지는 거고, 자, 그렇게 회전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또 후크 따까리가 있죠. 자, 얘를 열어야 되는데 얘를 자꾸 이렇게 열면 절대 안 열립니다. 영상 꼭 참조해 주시고, 얘를 열게 되면 얘가 빠질 정도로 강합니다. 자, 얘를 여는 방법은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여기를. 자, 보시죠. 네, 그냥 이렇게 열립니다. 얘를 몸통을 지그시 누르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럼 원형이 약간 타원형처럼 되다 보니까 얘가 딱 이렇게 이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밑밥을 이렇게 퍼서 뚜껑을 닫아버리면 절대 잘 안 빠집니다. 사람 힘으로 이렇게 하려면 손톱이 아플 정도로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얘가 빠져나올 정도입니다. 그냥 누르십시오. 이렇게. 자, 꼭 잊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 모르신 분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뭐 카고치 뚜껑 열면 되겠지. 제 엔간해서 안 열립니다. 손톱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꼭 잊지 마시고 옆에서 이렇게 눌러라. 그 다음 밑밥 닫고, 자, 닫으면, 자, 캐스팅 하면 되고요. 자, 이 채비의 어떤 이 간격, 여기 이제 본인들의 원줄을 이 돌에 묶겠죠. 자, 여기에 묶으면,
지금 한 7, 8cm 정도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용할 때 얘를 열고 눌러서 열고 밑밥 닫고 할 정도의 어떤 그 정도 공간이면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만 채비를 해놨습니다. 충분할 것 같고, 자, 앞에 발포치를 자, 원형으로 할까 하다가 타원형이 이 제품에 조금 더 어울려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2개를 했습니다. 자, 이 발포치 크기는 우리 뱅에돔 낚시 하실 때 보면은 상당히 큰 발포치죠. 대형 정도 됩니다. 자, 미채비의 목줄과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소형 접살뽕돌, 그 다음에 바늘, 크릴, 자, 그런 무게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살짝이 잠기진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이 됩니다. 입질 오면 아주 예민하게 쭉 내려갑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얘도 뒤에 따라서 내려가죠. 그런 부분들은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고. 그래서 캐스팅을 하고, 자, 캐스팅해서 일자로 착 만든 다음에 밑밥이 확 풀릴 겁니다. 자, 풀리게끔 살짝 또 한번 끌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밑밥이 끌어지면 처음에 수면에 딱 떨어지게 되면 밑밥 있는 상태에서는 살짝이 잠깁니다. 그 무게 때문에. 그러면서 확 퍼지면 다시 슥 올라오죠, 수면에. 자, 그렇게 됐을 때 일자로 채비를 쭉 펴주면서 요렇게 세팅을 해 놓으십시오. 라인도 펴줄 겸 채비 정렬도 하면서 쭉 펴주면서 밑밥을 확 펴놓은 쪽에다가 얘네들을 동조시킨다는 개념으로 쭉 갖다 놓으면 목줄도 일자로 쫙 펴지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 밑밥과 동조되는 학꽁치에 입질이 오면 얘가 총알처럼 내려갑니다. 얘도 뒤에 딸려 내려가는 거고. 자, 그리고 본인들이 편하게 이 간격은 이렇게 벌려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간격이 너무 힘들면 자, 이렇게 2개를 간격을 좁히십시오. 자, 그렇게도 되고요. 자,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야가 굉장히 밝죠,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이게 작게 보이고 그러는데 상당히 큽니다. 이 2가지를 했을 때는. 이게 지금 한 6cm 정도 되겠네요. 얘 길이가 현재 5cm니까. 그래서 시야 확보, 입질의 어떤 그런 캐치하는 것, 그 다음에 예민성, 이런 부분에서는 이 발포치는 뭐 제가 설명 안 들어더라도 탁월하는 것은 잘 알 거고, 이 카고치와 이렇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물속에 한번 던져보면, 자, 제가 컵에다 물을 잠깐 담아왔는데요. 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라앉지 않죠. 자, 자체적인 재질로 던져진 무게는 자, 빈 걸로 밑밥이 다 빠져나가면 이렇게 수면에 뜹니다. 수돗물이고 컵이니까 이 정도지. 바닷물에는 훨씬 더 잘 뜨겠죠. 뭐 조금씩 붙어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부력이 있습니다. 밑밥이 풀리는 그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만 살짝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뜬다, 그 얘기죠. 자, 밑밥을 한번 넣어서 퐁 담가보고 그 상황을 보면 뭐 대충 머릿속으로 유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학꽁치 현재 숙성 밑밥이죠. 자, 써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밑밥에 대한 설명은 뭐 크게는 하지 않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로 집어제가 2종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분가루 들어가 있고, 이 하얀 게 희끗희끗 보이는 것들이 빵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크릴은 잘게 부서져 가지고 배합이 돼 있으니까, 자, 크릴 한 장을 여기다 별도로 또 추가해서 막 잘게 부숴서 개서 여기다 또 배합을 하시던데 욕심입니다. 현재 가장 이상적으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내 미끼를 탐할 정도의 밑밥을 배합을 그렇게 딱 맞춰놨으니까, 크릴을 많이 타면 처음에 한 2-3마리, 한 5마리 그렇게 잡을 때까지는 크릴을 또 한 장을 추가하신 분들이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낚시한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 밑밥에는 입질이 없습니다. 얘들이 이제 배가 불러 터져 가지고 내려갑니다, 밑으로. 놀러 다니는 거죠.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놀러 다닙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테스트 해봐서 딱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당히 소량의 물만 부어서 배합만 하면 됩니다. 자, 물을 부을 때도 본인이 판단해서 한꺼번에 확 부어서 이게 젓다 보면 자, 죽이 됩니다. 꼭 조금씩 소량으로. 자, 어려우면 밑밥통에 밑밥을 부으면 요 앞에만 물을 살짝 해서 앞에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그 학꽁치, 뱅에돔 우리 빵가루 밑밥 하듯이 여기에 크릴 한 장을 잘게 부숴서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집어제가 습식입니다. 습식. 밑밥이 이제 물은 배합을 하지 않았지만 크릴이 녹으면서 얘들이 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가루에 빵가루도 물기를 살짝 먹고 있고요. 약간의 습식 집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만 배합을 하면 아주 좋게 날아갑니다.
조금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이렇게 해보죠. 자,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릴이죠. 그 다음에 빵가루, 어분가루,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뚜껑을 일부러 열려면 힘드니까 이걸 누르라 했죠, 이렇게. 자, 열렸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바로 물 배하지 않고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당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 1.5나 2호 정도의 조금 그 큰, 구경이 큰 자중이 조금 나가는 그 정도의 구멍치 정도의 그 무게. 딱 그 정도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컵이 하나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자, 수면에서 가라앉는 정도가 이 컵의 한 중간 정도의 이 정도. 자, 저는 지금 여기를 가만 안 놔두는데 얘를 이렇게 움직여야죠. 쭉 이렇게 풀어주게. 쭉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자, 보시면은, 자, 수면에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데, 자, 이 정도 어느 정도냐면, 자, 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그래서 이 정도 무게에서도 가라앉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수면에, 자, 아시겠죠? 그 감 정도만 영상을 보시고 익히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캐스팅해서 바다에 착수가 딱 되면 충분하게 빨리 풀어주는 작업을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쭉 채비를 당기고 들어서 퐁당퐁당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몇 번 해주면 확 풀려 나옵니다. 잠겼던 것들이 조금 올리고 잠겨서 살 올려서 풀고 거의 다 풀렸다 생각돼 가지고 이 채비가 동동 딱 수면에 띄우면 그때 일자로 쭉 채비 정렬을 다시 한번 해주고 첫 번째 맞추든 두 번째 이렇게 맞추면 이 간격은 알아서 조절하시고 자, 입질은 시원하게 동조되면서 들어온다. 그럼 물면 거의 학꽁치입니다. 씨알도 굵고 그 다음에 너무 목줄을 짧게 하지 마시고 한 1m 정도 기준 하시면 학꽁치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잔챙이들은 한 50에서 7, 80 뭐 보통 30에서 50, 70 정도의 수면에는 잔챙이들이 많고 가끔 중치와 굵은 애들이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1m 정도 되면 중치, 그 다음에 굵은 형광등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띄울 낚시를 너무 위에만 치중을 하는데 그때 볼펜급들이나 조금 소세지급들이 문다 그러면 조금 내리십시오. 밑에 분명히 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줄도 딱 1m 정도. 자, 거기에 링반을 8호, 그 다음에 크릴 한 마리 끼우고 자, 쌍반을 할 때는 똑같이 1m 주고 그 다음에 80 주고 단차 한 20이나 30cm 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현장에 가서 낚시를 하면서 다시를 하고 저번 시간에 그 짧게 봤던 방파제 자대에서 했던 그런 낚시도 그때는 이제 이걸 썼죠. 이 채비하고 카멜레온찌하고 채비를 썼습니다. 이걸 학꽁치 낚시를 해보니까 학꽁치별로 지역별 조금 틀리지만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회전을 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거나 살짝 들어서 내려가거나 그런 쪽으로 얘가 앞에서 천백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입질을 다 챔질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카고찌로 선 보이니까 자,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해 보시면 아마 멀리 밑밥을 같이 치지 않아도 되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같이 돼 있으니까 밑밥 한 주걱에 충분합니다. 여기 보면 양이. 그리고 이 한 주걱에 수십 마리가 달려 들어와서 내 바늘 하나를 경쟁하니까 입질은 굉장히 편하고 빠르고 강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믿고 편하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새롭게 선보이는 소형 카고찌 2단 발포찌, 자,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쇼핑몰이나 매장에 전시를 해 놓을 테고 등록해 놓을 테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또 본인은 뭐 더 좋은 채비 있으면 본인들이 자작 채비 만들어서 편하게 쓰면 되고요. 그게 귀찮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하는 게 조금 힘들거나 그런 분들에게 그냥 제공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만간에 구독자 2만 이벤트를 이용할 거면 좀 하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이벤트 행사할 때 참여를 해 주셔야지만이 경품이나 사은품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구독자를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멤버십이라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행사 이벤트 할 때 그 영상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참여를 해야죠.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멤버십과 구독자와 시청자가 구분이 되고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물론 약간 다르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하는 거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참여해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시간에 또 뵙겠고 조만간 날 좋아지면 도보 포인트 학꽁치, 그다음 갯바위도 탐사 한번 나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또 맞으면
감성동 갯바위 나가서 저저번처럼 3자, 4자 마리수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고요. 그때까지 건강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기상도 안 좋고.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